안녕하세요. 열린학원 수채쌤입니다. 오늘은 교화고등학교 1학년 작년 2019학년도 중간고사 수학시험 문항에 대해서 분석한 거와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심화문항, 내문항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선생님이 교화고등학교 1학년 수학 중간고사 시험 문제들을 5개년을 전부 다 도표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문항 번호를 전부 다 단원별로 난이도별로 세분화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물론 난이도는 선생님 주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는 난이도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요, 여러분.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다항식의 사칙 연산에서는 최근에 2015년에는 아예 나오지 않았고 2019년, 18년도에는 문제 수준이 조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곱셈 공식, 곱셈 변형 공식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많은 문제들이 출제되는 단원이기도 하죠. 또 나머지 정리도 당연히 여기 이제 선생님이 3차 이상을 또 나눴잖아요. 나머지 정리는 문제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에 들어가는 문제들로 다 포함을 시키면 너무 많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교화고 같은 경우는 최상위 문제들을 나머지 정리에서 많이 출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객관식 마지막 문제 18번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 이따가 풀이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소수 5년 연속 쭉 나왔지만 난이도가 전부 다 낮은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소수 정의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켤레 복소수와 거듭 제곱에 관련된 문제들 선생님이 여기 14번 문제를 작년 14번 문제를 여기다 깔았는데 난이도가 사실 하라고 선생님은 했지만 친구들이 느낄 때는 중 또는 상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익숙함의 문제거든요. 익숙하기만 하면 난이도는 훨씬 낮아질 수 있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풀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차 방정식은 5개년 동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 이 단어는 당연히 너무너무 중요해서 계속 매년 2문제 이상씩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여러분 이 단원의 문제 유형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차 방정식 근해 풀이, 근해 판별 이런 것들도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고 특이한 점은 서술형이 정말 많이 출제되고 있는 단원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아무래도 고차 방정식 풀이에는 2차 방정식의 풀이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고차 방정식만 내더라도 여러분한테 2차 방정식 풀이까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되게 위험한 발언을 하나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오메가 성질 있죠, 여러분. 오메가 성질 공부해 보신 친구들은 다 아실 텐데 교하고 최근 3년 동안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출제된다라고 꼭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메가를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채쌤이 선택한 첫 번째 문제 바로 14번입니다. 아까 얘기한 복소수의 거듭 제곱에 대한 성질의 문제인데요. 선생님은 난이도 하로 잡았었죠. 이건 경험의 문제라 그랬어요. 이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이 문제가 너무너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경험을 쌓기까지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일단 이런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i분의 1 플러스 i의 2n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2승부터 해야 되겠죠. 그러면 i의 제곱이 되고 1 플러스 i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에 n제곱이에요. 여러분 이게 익숙하다면 아시겠지만 이건 마이너스 1이고 요거는 2i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결국은 마이너스 2i의 n제곱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2의 n제곱하고 같아졌대요. 그럼 여러분 i가 남으면 일단 얘랑 같아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같은 n제곱이지만 얘가 홀수승이면 i가 남아요, 이쪽은. 그러니까 같아질 수가 없겠죠. 근데 짝수승이면 같아질 가능성이 생기는데 i가 사라지니까. 근데 이게 4로 나눈 나머지가 2인 녀석에 대해서는 역시 i제곱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1이고 얘는 플러스가 되죠, 짝수승이면. 그러면 음수랑 마이너스랑 같아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얘가 같아지는 n을 찾으래요. 그럼 당연히 4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얘가 성립하려면 n이 4의 배수인 거 여러분 아시겠죠? 50 이하의 자연수 4의 배수의 개수는 1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2개. 쉽죠, 여러분? 자, 두 번째 수채쌤이 선택한 심화 문제는 바로 16번입니다. 16번 문제는 식의 변형을 얼마만큼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자, 문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최고차항의 개수가 모두 둘 다 양수인, 최고차항이 양수인 두 2차식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두 2차식을 뺐습니다. 뺐는데 여기에 상수항만 남았어요. 이 얘기는 2차 개수도 똑같고 1차 개수도 똑같구나, 이런 얘기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상수항만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이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익숙한 세제곱 빼기 세제곱식이 이런 식이 나왔대요. 여러분이 이 식을 보자마자 이 식을 변형할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식의 변형을 위해서 선생님이 가로 x를 빼고 p하고 q만 쓰고 빠르게 한번 식을 변형하는 걸 써볼게요. 자, p 세제곱 마이너스 q 세제곱은요, 여러분 p 빼기 q, 그 다음에 p제곱 플러스 pq 플러스 q제곱이라는 인수분해 공식 아시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2라 그랬으니까 여기에다 2를 넣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그러면 2 가로 p제곱 플러스 pq 플러스 q제곱인데 p제곱 플러스 q제곱도 p 빼기 q를 이용한 곱셈 변형 공식이 있었죠? 바로 요 녀석인데요. 여기에서 p 빼기 q가 2니까 2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4 플러스 2pq가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요만큼만 얘거든요. 그런데 여기 pq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pq를 더하면 결국은 가로 안은 4 플러스 3pq다. 요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개하면 8 플러스 6pq가 되겠죠, 2를 전개하면. 그 녀석이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식을 여기에다 이렇게 붙여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8이 넘어가면, 우와, 놀랍죠? 이 8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인데 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잖아요. 모두 6으로 나눠져요, 여러분. 그래서 얘 6으로 나누는 식을 한번 써보면요. 6 나누기 전식을 써볼게요. 6pq 이러고 마지막 2만 마이너스 6이 됐겠죠? 이걸 6으로 나누면 px, 이제 x 부활해라. 6으로 나누면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빼기 1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다 푼 거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pq는 2차 계수와 1차 계수가 같은 2차 다항식이었고 그 2차 다항식 2개 곱해서 4차식이 된 거예요. 얘를 인수분해 해주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하려면 여러분 4차식 0 되는 값을 찾아야죠. 여기에다가 1을 넣으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 마이너스 4, 플러스 4 없어지는 거 보이죠? 자, 조립제법 들어가겠습니다. 조립제법 쓸 때 여기 1차 계수가 없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선생님이 조립제법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요게 여러분 우리 친구들 3차 계수인 거 아시죠? 3차 계수, 2차 계수, 1차 계수 상수항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3만 하나 있거든요.
얘는 느낌 오시죠, 여러분? 조리제법을 또 할 수 있어요. 바로 1을 또 넣어버릴게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또 0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px 곱하기 qx라는 식이 x 빼기 1을 인수로 두 개를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x 빼기 1의 제곱인 거죠. 그래서 x 빼기 1의 제곱, x제곱 빼기 2x 빼기 1 요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요 녀석은 당연히 여러분 요 몫인 거 아시죠? 요 부분을 가져온 겁니다. 2차 계수, 1차 계수, 상수항. 그러면 px가 누구고 qx가 도대체 누구냐? 2차식은 찾았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얘가 px면 얘가 qx고 이 녀석이 qx면 이 녀석이 px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px, qx를 결정할 수 있느냐? 바로 가족권이 있었죠. 가족권을 보시면요. px에서 qx를 뺀 게 2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 2차식을 한번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요 2차식을 아래다 써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빼야지 2가 나올까요, 여러분?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야 될까요? 아래에서 위에 걸 빼야 될까요? 당연히 위에서 아래를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 게 p구나. 위에 게 px, 아래 게 qx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죠? p2하고 q3를 구하래요. 그러면 p2는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되니까 p2는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엔 q3은 2가 되겠죠? 그래서 곱하면 최종적인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16번은 매우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곱셈 변형 공식하고 인수분해 공식, 나머지 정리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혼합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수채쌤이 선택한 교화고 1학년 심화 문제, 그 다음은 17번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이제 어려워하는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차함수 최대 최소까지 묻고 있는 융합형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자, 지금부터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a인 이차함수 fx가 여기에 똑같이 a가 또 쓰였습니다. 직선 y는 2ax와 만나는 점이래요. 만나는 점 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떠올려야 되는 게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가 교점의 x좌표다. 얘는 얘하고 얘를 같다라고 놨을 때 이 y에다가 얘를 넣는 거죠. 넣어가지고 해가 1하고 3이다. 그러면 우리는 fx를 세팅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fx를 일단 먼저 세팅을 합시다. 2차 계수는 a라고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ax제곱이라고 해야 되고 1차부터는 우리 마음대로 bx 플러스 c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하고 2ax하고 이 녀석하고 연립을 했더니만 근이 1하고 3이 됐다라는 얘기구나. 이걸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교점의 x좌표는 연립방정식의 근이다.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얘가 넘어가서 x들로 묶어버리면 ax제곱 b 빼기 2ax 되는 거 아시겠죠? 마이너스 2ax 플러스 c는 0. 요 녀석의 두 근이 1하고 3이다. 요게 가족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떠오르시죠? 두 근 주어졌고 개수들 모르니까 근계수 관계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요렇게 써주시고요. 요거 있는 그대로 더하시고 있는 그대로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더하면 3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합은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 부호 반대죠. a분의 2a 빼기 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곱은 2차 계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는 A였거든요. 문제에서 주어진 문자는. 그럼 우리가 세팅한 B하고 C를 A로 바꾸시려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A를 양변에 곱하면 4A고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2A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곱해서 B는 마이너스 2A가 나오고 C는 3A가 나오는 거죠. A를 1로 곱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fx를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 문제에서 주어진 문자인 a에 관한 녀석으로 모두 바꿀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나 조건을 풀면 이 a를 구할 수 있는 거겠죠? 나 조건을 보면 0부터 3 사이에서 fx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다. 그러면 여러분 딱 떠올라야 되는 게 뭐예요? 아, 2차 계수가 양수냐, 음수냐, 이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축이 어디냐. 축이 과연 여기 안에 들어갈 것이냐, 축이 안 들어갈 것이냐, 이게 중요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2차 계수로 1차까지 묶어주세요, 여러분. 2차 계수로 1차까지만 묶어주시고 여기 3a 상수항은 안 묶는 거예요. 가로 안에서 1차 계수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세요. 그러면 플러스 1 빼기 1. 그럼 빼기 1은 나오세요. 완전제곱식에 참여를 안 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a니까 3a란 계산해서 2a가 되고요. 얘는 결국 a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2a 이렇게 됩니다. 그럼 축은 바로 꼭지점 x좌표니까 축의 방정식은 x는 1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 내용이 떠올라야 돼요. x는 1이 여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면 2차 계수가 양수일 땐 꼭지점 y좌표가 최소값. 2차 계수가 음수일 때는 축이 들어가면 얘는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양수일 땐 최소값, 음수일 땐 최대값. 자, 그러면 여러분 얘를 a를 안 줬기 때문에 a가 양수인 경우, a가 음수인 경우 나눠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a가 양수인 경우는 요게 바로 최소값이라 그랬는데 최소값이 2a가 마이너스 6이래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얘가 양수라 그랬는데 a값이 음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순이 발생하죠. 얘는 아니구나. 그래서 a가 음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a가 음수면 2차 함수는 위로 볼록 그려지고 여기가 x는 1인데 이걸 0부터 3까지만 그리래요. 그러면 0은 1에 가깝고 3은 더 멀리 있잖아요, 여러분. 0은 여기 있고 3은 여기 있겠죠? 그래서 요만큼 그려졌을 때 최소값은 3일 때 같겠구나. 우린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 F3이 최소구나. 얘가 마이너스 6이다. 요걸 끄집어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x에다가 이제 3을 대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다 대입할까요? 3 빼기 1은 2니까 2의 제곱 4a 플러스 2a. 6a는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 a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수채쌤이 선택한 마지막 문제, 네 번째 문제입니다. 객관식 마지막 문항이었고요. 많이 어려운 문제에다가 배점도 5.7점이나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풀이 방법은 나머지 정리에 대한 항등식 있잖아요. 항등식, 나눗셈법 항등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식을 이렇게 저렇게 맞춰보는 문제예요. 일단 다항식 px를 이걸로 나누었더니만 몫이 qx고 나머지가 1이다. 요 대목만 읽고 여러분 항등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나눗셈법 항등식 px는 x제곱 빼기 x 얘로 나눴더니만 몫이 qx고 나머지가 x 빼기 1이다. 요렇게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 아시죠? 나누는 식이 2차식이면 나머지는 1차식 이하.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정보를 주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정보는 q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다. 나누는 이 x 플러스 1씩을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그게 나머지다. 이게 나머지 정리죠. q 마이너스 1이 5구나. 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되게 신기한 식이 나왔어요. x 빼기 1분의 px. 당황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오, 분수가 나왔어. 나머지 정리해서 나 처음이야.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아는 내용에서 나와요. 요 모양을 그러면 여기에선 찾을 수 없을까? 얘를 가만히 보시면 x로 묶어내면 x 빼기 1이 있잖아요. 그리고 x 빼기 1이 또 있고 x는 1이 아니래. 모두 다 준 거죠. x 빼기 1을 이 식에서 나눠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x 빼기 1로 나누면 x 빼기 1분의 px는 여기는 x가 남겠죠, 여러분. x 가로 x 빼기 1이니까. 그리고 q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되겠습니다. x 빼기 1로 양변을 나눈 거예요. 그런데 얘를 요번엔 요 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안 알려줬네요. 그럼 여러분이 세팅하셔야 되고요. 나머지가 rx래요. 그러면 요렇게 바로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만 뭔진 모르지만 몫이 또 다른 게 있고 q-x라고 했습니다. 나머지가 있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누는 식이 2차식이면 나머지는 몇 차식 이하로 세팅하라고요? 1차식 이하. 그래서 여기에다가 ax 플러스 b라고 세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분수식을 보고 푸는 게 아니에요. 얘는 사실 결과는 분수식이 아니지만 다항식을 x 빼기 1로 나누었지만 얘는 다항식이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x 빼기 1로 모두 나눠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분수 모양을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요 모양을 보고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모양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q-x를 모르기 때문에 이 앞에 0 되는 값을 대입을 해서 a하고 b를 찾았죠. 이 0 되는 값이 두 개가 존재하잖아요. 하나는 0, 하나는 마이너스 1. 그래서 x에다가 0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겁니다. 먼저 선생님이 x에다 0을 대입을 하면 얘는 여기도 대입해야 돼요. 같은 x니까 1만 남고요. 여기 0 대입하면 없어지고 b가 되죠. 바로 b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q 빼기 1. 아까 q 빼기 1 어디 있었죠, 여러분? 여기 있었죠? 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엔 여기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것도 없어지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b에다 1 넣을게요, 여러분. 그리고 q 마이너스 1이 5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1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 1 넘어가면 마이너스 5니까 a는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rx는 아까 ax 플러스 b였으니까 rx는 결국 5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에서 R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다 2 넣으면 끝나겠죠, 여러분? R2는 11 되겠습니다. 이상 교하고 1학년 작년 2019년 1학기 중간고사 심화문항 4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번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열린학원 수채쌤이었습니다. 안녕.